자, 오늘은 이제 도형이 다 끝나고요. 자, 확률 할까, 확률. 그래서 경우의 수 오늘 내일 할 거고, 이제 쉬고 와서 확률 하면 2-가 싹 끝나요. 됐나요? 안 끝날 것 같았는데 결국 끝나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단원 하나 남았어, 하나. 봅시다. 먼저 1번 시행과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자, 시행이라는 건 뭐냐?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해요. 어떤 실험이나 또는 관찰을 하는 행위 자체를 시행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건은 뭐냐? 그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실험 또는 관찰에 의해 나타난 결과. 그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얘도 같이 적어놓으면 좋겠죠? 5의 눈이 나온대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는 거고, 자, 던졌어. 그 결과 5의 눈이 나왔대. 얘를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2번 경우의 수는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할 거다. 자, 또 예를 들어서 그럼 구해보자.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동전 한 개를 던졌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일단 동전 던지면 뭐 나와? 앞면, 뒷면. 그렇지. 앞면 또는 뒷면 몇 가지야? 2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2가지야. 앞면이 나오는 경우 1가지와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총 2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주사위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주사위 딱 던졌어. 그럼 숫자 몇 개 나와?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그치? 1, 2, 3, 4, 5, 6? 6가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6개. 경우의 수 의미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요한 게 중복되지 않고 빠지지 않게 모두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쉬운 듯한데 좀 잘 틀리는 단원이기도 해. 나는 다 찾았다고 찾았는데 덜 찾은 경우가 있고 막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조금 많이 틀리는 단원이기도 한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법칙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어. 합의 법칙은 더하라는 거지. 곱의 법칙은 곱하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 경우의 수는 언제는 곱하고 언제는 더하고 2가지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좀 헷갈려. 그래서 언제 더할 거냐, 어떤 사건 2개가 일어났는데 2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가지, N가지라고 하자고요. 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할 때, 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을 하면 돼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이게 합의 법칙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또는이야. 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다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다 일어나야 돼. 항상 일어나야 돼. 같이. A가 일어나면 B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게 또는이야. 됐나요? 그래서 또는일 때는 뭐 해라?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라. 그래서 문장에서 이제 문제 풀다가 문장에서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 어떤 말일까? 문장에서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나 그 다음에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뭐이거나 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얘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1개를 던질 때 2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 수를 구하래요. 얘들아 봐봐. 그러면 내가 주사위 1개 던졌어. 뭐가 나온대? 2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와야 된댔잖아. 그럼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있어? 2 이하 1, 2 두 가지 있지. 그렇지? 얘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 이상 뭐 있지? 주사위 던졌을 때 5하고 6 몇 가지죠? 두 가지가 있지. 근데 또는이니까 요 두 가지와 두 가지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서 총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그 다음 2번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 근데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A가 일어난 결과에 의해서 B가 일어나는 결과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 n 가지 이면 마찬가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 가지일 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을 하면 됩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 가지이다. 여기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A와 B가 모두 다 일어난다는 뜻이야. 같이 일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졌어. 던졌을 때 던지는 경우의 수라 그냥 적자.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 자, 동시에 던졌다 얘들아. 그럼 동전 한 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지? 앞뒤 두 가지였지?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냐? 1, 2, 3, 4, 5, 6 총 몇 가지? 6가지였잖아. 그럼 얘를 동시에 던져. 그러면 동전의 앞면 하나와 주사위 눈의 하나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을 뭐 해주면 되냐? 곱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총 12가지가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12가지가 되냐면, 봐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 눈은 1이 나오는 거야. 이게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앞면이 나오고 2가 나오는 경우, 앞면이 나오고 3이 나오는 경우부터 해서 얼마까지? 앞면이 나오고 6이 나오는 것까지 총 6가지가 있지. 근데 동전은 모두 나올 수 있어? 그치? 뒷면도 나올 수 있어. 주사위는 1이 나오고 뒷면하고 2가 나오고 뒷면하고 3이 나오고 마찬가지 얼마까지? 뒷면하고 6이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이런 경우 다 세보면 총 몇 가지겠어? 1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하자? 곱하자. 알겠나요? 곱하자. 됐나요? 자, 5번. 하나의 동전을 n번 던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첫 번째는 하나의 동전을 n번 던져라 이 말이야. n번 던져. 그럼 예를 들어서 동전 얘들아 한 개 던지면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잖아. 그럼 두 번 던지면 몇 가지일까? 네 가지. 세 번 던지면? 동전을 3번 던졌어. 6가지. 진짜로. 자, 첫 번째 한 번 던졌을 때 2가지지? 2번 던졌어. 2번 던질 때도 몇 가지 나와? 2가지 나오지? 3번 던졌을 때도 몇 가지 나와? 2가지지?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왜냐면 그 3번 던진 결과가 한 번에 나오는 거잖아. 그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앞면, 앞면, 앞면 이렇게 한 가지야. 뭔 말인지 알겠어? 또 앞면, 앞면 무슨 면? 뒷면 이렇게 또 한 가지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세면 총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연속하여 던지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하자? 곱하자. 이해됐지? 그럼 이걸 n번 던졌어 얘들아. 그럼 2를 몇 번 곱하면 돼요? n번 곱하면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를 n번 곱하면 된다. 이게 n개 있는 거야. n번. 그러니까 2의 몇 승? n승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n개의 동전을 던지래.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거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는 뭐겠어요? 동시에 던지는 건 다 뭐 하자? 곱하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을 n번 곱하면 돼서 똑같이 2의 n승 가지가 나온다. 됐나요? 그럼 이제 그 위에 문제 가서 그 위에 문제는 m개의 동전과 n개의 동전을 아니구나. m개의 동전과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동시에 던지는 건 다 뭐 하자? 곱하자. 그럼 해봐. m개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아까 방금 뭐였지? 2의 몇 승? m승.
그럼 똑같이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주사위 한 개당 몇 가지가 나와? 6가지지. 근데 그걸 n개 던졌어. 그렇지. 6의 n승이겠죠. 근데 동시에 던졌으니까 이 둘을 뭐 해주면 되겠어? 곱해주면 된다. 알았나요? 그럼 얘들아 주사위 2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주사위 2개? 6에? 얼른 해봐. 얼른 주사위 2개 던졌어. 잘 나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의 제곱이 되겠지. 3개를 던지면 6의 3승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동전 주사위 잘 나온다. 동전 주사위.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가위바위보 하는 거 잘 나와요. 가위바위보. 자, 너랑 내가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자, 내가 낼 수 있는 가위바위보 몇 개 있어? 3가지 있지. 근데 A와 B가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모두 몇 가지일까? 9가지. 3하고 3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치? 왜냐면 가위바위보는 따로따로 하면 돼, 안 돼? 동시에 같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동시에 해야 되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면 되거든? 그럼 3명이서 가위바위보 했어. 그러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이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명이니까 A가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B가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C가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몇 가지? 27가지.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야. 그 다음, 자, 여기서 구별할 게 뭐냐면 얘들아, 또 이것도 구별해야 돼. 자, 여기서 구별할 거, A만 이기는 경우와 A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 같은 것 같지만 달라. 이 가와 만의 차이가 엄청나. A만 이기는 경우는 뭔 말이야? 서원아, A만 이기는 경우는 무슨 말이지? 그치, B, C는 뭐 해야 돼? 져야 돼. 그럼 몇 가지일까? A는 어떤 걸로 이길 수 있어? 그렇지. 가위로 이기는 경우, 바위로 이기는 경우, 보로 이기는 경우 몇 가지 있어? 그렇지. 그래서 A만 이기는 경우는 3가지야. 됐나요? 자, 그런데 A가 이기는 경우는 무슨 뜻일까? A가 이기는 경우 뭘까요? 맞춰봐. 얼른 A가 이긴다는 건 무슨 말이야? A는 반드시 이겨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은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돼. 그러면은 나눠볼 수 있겠다? 자, A가 이기는 경우는 A만 이기는 경우가 있고, 됐어? 그 다음에 A와 B가 이기는 경우가 있고 A와 C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 됐는가? 요 3가지가 A가 이기는 경우야. 그래서 그 위에 지금 1, 2, 3번 있지? 이 1, 2, 3번이 4번을 위한 거야. 요 3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4번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2번. A와 B가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강민아? A와 B가 이겨. A와 B가 이겼다는 거는 A랑 B가 뭘 내야 돼? 다른 거 내야 돼? 똑같은 거 내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 A와 B가 가위를 냈어. 그러면 C는 뭘 내야 돼? 가위로 이겼어. 보 내야 되잖아. 그 다음에 A와 B가 주먹을 냈어. 그럼 C는 가위를 내야 되잖아. A와 B가 보를 냈어. 그럼 C는 주먹을 내야 되잖아. 몇 가지? 3가지.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 A와 C가 이기는 경우도 몇 가지? 3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A가 이기는 경우는 위에 걸 다 뭐 해줘라? 더해줘라. 왜냐면 A만 이기는 경우 또는 A와 B가 이기는 경우 또는 A와 C가 이기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더해줘라. 그래서 몇 가지? 9가지가 된다. 구별해서 기억해요. 가위바위보 문제 잘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전 문제.
동전 문제는 총 3가지 경우가 있다. 3가지 문제 종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책에서 할 거고 이제 2가지를 할 건데 잘 틀려. 그래서 나온 거야. 봐봐. 일단 지우고요. 봐봐요. 어떤 문제냐면 동전이 500원짜리 동전이 A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B개가 있고 10원짜리 동전이 C개가 있을 때 동전을 1개 이상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래. 여기서 중요한 말, 동전을 1개 이상 써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일단 설명 들어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가 1개 있어.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1개 있어. 2개 있다 그럴까?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2개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야 이 말이야. 그럼 500원짜리 1개 쓰면 얼마 만들 수 있어? 500원. 100원짜리 1개 쓰면 100원. 100원짜리 2개 쓰면 2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다 찾아라 이거야. 그럼 일일이 구하려면 되게 많잖아. 뭐 어떻게 찾냐면 500원짜리로 내가 낼 수 있는 돈은 몇 가지 있어? 빵개 아니면 1개 낼 수 있잖아. 이해되지? 그럼 5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 몇 가지다? 빵개 아니면 1개. 0개 아니면 1개 낼 수 있어서 2가지야. 됐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2개로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빵개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그래서 몇 가지? 3가지야. 잘 들어. 1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빵개 1개 2개 몇 가지? 3가지야. 근데 너네 동전 낼 때 500원 하나만 내고 막 따로따로 내? 같이 이렇게 내야 되잖아. 그치? 동시에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해줘야 돼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에? 동시에 내니까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돼. 그래서 낼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냐? 뭔 소리야. 18이지. 그런데 동전을 최소 몇 개 이상은 내래. 1개 이상은 내래. 그럼 500원짜리 빵개, 100원짜리 빵개, 10원짜리 빵개 내는 경우는 세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뭐 해줘야 돼? 빵원인 경우 하나를 빼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총 몇 가지다? 17가지야. 이게 첫 번째 경우야. 알겠지?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됐나요?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어보자. 이제는 뭐냐면 500원짜리가 1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5개가 있다. 그리고 잘 들어. 10원짜리가 2개가 있다. 아까랑 달라진 건 100원짜리가 5개로 바뀌었어. 뭔 차이냐? 방금 위의 문제는 동전들마다 냈을 때 겹치는 금액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경우는 그냥 각각의 가지수 세서 곱하면 끝나거든? 근데 지금의 경우는 100원짜리 5개 낸 경우랑 500원짜리 1개 내는 경우의 금액이 어때요? 같아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100원짜리 5개랑 500원 5개가 중복되니까 이걸 너네가 일일이 찾을 수 있겠어? 없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큰 금액의 동전과 작은 금액의 동전 몇 개가 만나서 금액이 같아지지. 이런 경우는 큰 금액의 동전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 500원짜리를 얼마로 바꾸라고? 100원짜리로 바꿔. 바꿔봐. 그럼 500원짜리 100원짜리 몇 개로 바꿀 수 있어? 5개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얘 동전 5개로 바꿨어. 그러면 100원짜리가 총 몇 개가 돼요?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그대로 2개. 요걸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같다고. 금액이 겹치는 경우는 뭐 하라? 바꿔 동전. 그럼 해봐. 이제 100원짜리 10개니까 만들 수 있는 거 몇 가지? 11가지. 10원짜리는 몇 가지? 3가지. 곱해서 빵원인 경우 하나 빼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32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전 갖고 금액 만드는 경우는 금액이 겹치냐 겹치지 않냐 이거 판단해서
계산해주면 끝나. 알겠지? 기억하고 있어야 풀 수 있겠죠? 일일이 찾으려면 엄청 힘들어. 32가지 다 찾을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 겹치지 않을 때는 얘들아 봐봐. 500원짜리 동전이 A개 있잖아. 그럼 5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랬어? A 더하기 1이랬지? 왜냐면 0개 내는 경우도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이 B개니까 B 플러스 1가지가 있겠죠. 10원짜리가 C개가 있으니까 C 플러스 1가지가 있겠지. 다 뭐해자? 곱해자. 곱해서 빵개를 내는 경우 한 개를 빼라고요. 금액이 겹치는 경우는 금액이 겹친단 말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무슨 말이었어? 작은 금액의 동전 몇 개가 큰 금액의 동전과 금액이 같을 때 어떻게 해라? 큰 금액의 동전을 작은 금액의 동전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원리에서 레분제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다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색깔 볼펜을 여러 개를 써봐. 죄다 빨강으로 하지 말고. 노트가 죄다 빨강이고 죄다 까망이야. 오늘 배운 거 내일 시험 봐요. 개념 테스트. 알겠지? 맨날 대답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해와? 왜 공부를 안 해오냐고. 웃는 사람 다 공부 안 한 거야 지금. 너는 공부 한 척 그러고 있지 말고 네가 제일 안 하고 있어 지금. 넘어갈게. 나 내일 시험 본다고 했다 얘들아. 알았지? 자, 그 다음 9번은 이제 그냥 할 수 있겠다. 그치? 이거 문제네. 해봐. 500원 3개 100원 3개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인가요? 겹쳐 안 겹쳐? 안 겹치니까 500원 몇 가지? 4가지. 100원 몇 가지? 에? 4가지에서 빵원 한 개 빼라고. 알았지? 그 다음 2번은 500원 2개 100원 5개 10원 4개야. 겹쳐 안 겹쳐? 겹쳐. 그럼 뭘 바꾸자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뭘로 바꿔요? 100원짜리 동전 몇 개로 바꿔? 원래 500원 2개는 100원 몇 개요? 10개로 바꾸라고. 알겠지? 그러면 결국 100원짜리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개에다가 바꾼 거 10개니까 100원짜리는 15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0원짜리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만드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4개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경우랑 똑같다. 그럼 뭐 곱하기 뭐야? 말해봐. 15개니까 몇 가지? 16가지. 10원짜리 4개니까 몇 가지? 5가지인데 빵개인 경우 한 개 빼라고. 다 됐어요? 응.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얘들아 뭐 계승, 순열, 조합 막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이제 공통수학 원 가서 배우고요. 공수원 가면 순열 조합이라 해가지고 경우의 수 확률 파트가 한 번 또 있거든. 요거 지금 배운 내용 그대로 배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 넘어가는데 나는 한 가지를 더 할 거야. 자, 뭘 할 거냐? 우리 교재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없어서 그냥 추가를 했어.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자, 하나는 그냥 가는 경우랑 하나는 거쳐서 가는 경우를 할 거거든. 여기서 최단 거리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길이 나와. 이렇게 근데 다 블록 처리가 돼 있어.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봐라. A에서 여기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개수를 구하라 이 말이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A에서 B까지 최단거리 개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들아,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가야 돼? A에서 B까지 가는 거.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돼. 지금 여기 선들이 그려져 있지? 이 선을 따라서만 가는 거야. 알았나요? 선을 따라서 가는 거고,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하고 위로만 가야 돼.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오른쪽과 위로만 간다고 생각해야 돼. 최단거리니까. 그러면 이때 가지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지금 직사각형들이 작은 직사각형 여러 개 있잖아. 그 각 직사각형들마다 꼭지점, 각 직사각형들의 꼭지점들마다의 가지수를 다 구할 거야. 칠판 봐. 다 구할 건데, 일단 A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갈 거냐? 이 점까지 갈 거야.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 한 가지. 됐어?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A에서? 왜 두 가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최단 거리니까 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몇 가지야? 그렇지, 한 가지야. 됐나요? 그 다음에 설명 듣고 적어. 또 여기 지점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도 몇 가지? 이렇게 쭉 가는 방법밖에 없지? 하나. 그럼 여기도 몇 가지? 하나. 일단 가에는 하나야 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인가 고민해봐. 어떻게 두 개야? 그치? 봐봐. 이 점을 가려면 반드시 이 전에 요 점이 아니면 요 점을 지나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 두 점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를 더해서 여긴 두 가지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어디겠어? 요 점을 거쳐야겠지. 봐봐. 이 점을 거쳐야 되잖아. 반드시. 아니면 이 점을 거쳐야 되지.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가지고 여기까지가 두 가지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돼.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 세 가지, 한 가지 더해서 네 가지. 그럼 여기는요? 이 점이 두 가지였지? 여기 점 한 가지지? 그러니까 더해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이 점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 그럼 이 점은? 네 가지, 여섯 가지니까 여기 몇 가지? 10가지. 왜냐면 이 점은 반드시 얘를 거치거나 얘를 거쳐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 여기는? 여기가 세 가지지? 왜냐면 여기 오려면 반드시 이 점을 거쳐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세 가지와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네 가지. 그럼 여기는 10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B까지 오는 데는 더해서 몇 가지? 20가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가지수는 총 20가지가 있다. 됐어요? 적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 봐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에서 B를 갈 건데 반드시 P를 거쳐서 가래. P를 거쳐서 가는 최단 거리 가지수를 구하래. P를 거쳐서 가는 경우. 됐나요? 그럼 생각해봐. 7번 봐봐. 야, P를 거쳐서 가면 여기 봐요. 이 점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멀어지죠. 그러면 거쳐서 가는 경우는 사각형 그려. 어떻게 사각형 그리냐면 A와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이 안에서만 가야 돼. 이렇게 그려. 알겠지?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P와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그려서 여기 안에서만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고. 알겠나요?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먼저 찾아요. 몇 가지야? 운동해봐. A에서 P까지. 빨리. 안 돼. 얼른 함께.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야. 맞지? 이제 P에서 B까지 갈 거거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P에서 봐봐.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다시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도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이 점은 몇 가지야? 하나니까 두 가지. 이 점은 하나, 둘이니까 세 가지. 이 점은 둘, 하나니까 세 가지. 그럼 B까지는 3, 3이니까 여섯 가지. 그래서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여섯 가지. 됐어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연속해서 가는 경우는 아까 뭐 하랬지? 더해? 곱해야지. 그래서 총 12가지다. 거쳐서 가는 경우는 직사각형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다 했어. 끝. 원리해설 오늘 어디까지냐면 179쪽까지가 숙제거든? 원리해설 179까지. 문제를 풀 때 답만 쓰지 말고 그냥 암산이 되다 하더라도 뭐 곱하기 뭔지 뭐 더하기 뭔지 꼭 쓰세요. 알겠죠? 답만 쓰지 마요. 아니야, 책 펴. 책에 이제 방금 안 한 거 몇 가지 할 거야. 지금 안 한 거 몇 개가 있어서 원리해설 펴봐. 몇 쪽이냐면 C단계 177쪽 3번 보세요. 자, 3번 177쪽에 3번 보세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어. 몇 번 던졌어? 2번 던져서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x, 나중에 나오는 눈의 수를 y라 할 때 2x 플러스 y가 7보다 작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냥 일일이 찾아야지. 자, 주사위는 2번 던지면 총 몇 가지 나와? 혜인아? 주사위 2번 던지면 몇 가지 나와? 아까 했는데 6 곱하기 6.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얼른 주사위 2번 던졌어. 처음에 나온 눈이 1이야. 그럼 두 번째 나온 눈은 뭐가 나올 수 있죠? 1 나올 수도 있고 또 1, 2가 나올 수도 있지. 뭐 얼마까지 있어? 6까지 있겠지. 근데 처음에 나온 눈이 1만 있는 건 아니잖아. 2,1이 나올 수도 있고 2,2가 나올 수도 있고 얼마까지? 2,6까지 나올 수 있어. 서은아. 그러면 3,1부터 마찬가지 3,6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첫 번째 나온 눈이 6도 나올 수 있으니까 6,1부터 총 몇 가지? 6,6까지 나오면 총 몇 가지 나오겠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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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6, 6에 36까지가 나온다고.
됐나요? 그럼 이 36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찾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사위 2번 던지면 이렇게 순서쌍으로 찾아주면 된다고. 그럼 해봐 얼른. x가 1일 때 1,1 성립해 안 해? 하죠? 또 1,2 성립해요 안 해요? 얼른 계산해봐 넣어서. 7보다 작아 안 작아? 1, 2 넣으면 7보다 작지? 그 다음에 1, 3 넣으면 돼요. 1, 4는요? 안 돼요? 되죠? 근데 1, 5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 다음 x가 2일 때 2, 1 되지? 2, 2 그만 자이나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어봐. 그럼 더하면 6이잖아. 그러니까 되네. 근데 2, 3이 안 되지. 그 다음에 3은 돼 안 돼? 이미 얘가 6인데 얘가 1이면은 7 돼버리니까 안 되겠잖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찾으면 돼.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알겠어? 그 다음 넘어가서 아니다 7번 어느 가전제품 가게에 컴퓨터 18종류와 전화기 6종류가 있다. 컴퓨터 뭐라 그랬어? 컴퓨터 또는 전화기 한 대를 살 거야. 또는은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뭐를 더한다? 컴퓨터 살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전화기 한 대를 사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돼. 그럼 내가 컴퓨터 몇 가지로 살 수 있어? 그렇지. 8종류가 있으니까 8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8가지가 있겠지. 그럼 전화기는 6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 하나 고르는 몇 가지? 6가지가 있겠죠. 또는이니까 뭐해? 2개를 더해서 총 몇 가지? 14가지가 된다고. 알겠어? 넘겨. 그만 자. 다 찍히고 있어. 너 자는 거. 방금 고개 쓰러지는 거 다 찍혔다고. 됐나요? 9번.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길은 5가지, 공원에서 체육관까지 가는 길은 4가지이다. 자, 집에서 공원을 거쳐서 체육관까지 가는 방법을 구하래. 얘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아까 거쳐가는 경우 곱하랬지. 그러면 집에서 공원까지 5가지, 공원에서 체육관까지 4가지니까 뭐해? 곱해서 몇 가지? 그치, 20가지가 있다. 어렵지 않죠? 넘겨요. 14번. 됐고요. 넘어가요. 이제 이걸 하려고 한 거야 지금. 17번.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나머지는 아까 다 우리 개념할 때 했어. 그래서 너네가 풀면 되고. 자, 17번은 이제 그 동전 금액 문제 중에서 안 했던 건데, 형민이는 요금이 900원인 마을버스를 타려고 한다. 100원짜리 동전 9개, 50원짜리 동전 6개, 10원짜리 동전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버스 요금이 얼마지? 900원이지. 아까는 그냥 동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란 거라면 얘는 900원을 만드는 가지수를 구하라 이 말이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이런 경우는 일일이 찾아야 돼. 공식 없어. 알겠어? 900원을 만들어라는 거는 일일이 어쩌라고요? 찾아요. 아, 이거 이렇게 선 그리면 안 되고. 자, 어떻게 찾냐면 표를 그려. 자, 100원짜리, 그 다음에 50원짜리, 그 다음에 10원짜리를 이용할 건데, 봐라. 100원은 몇 개 있냐면 9개 있고, 까먹으니까 적어 놓는 거야. 50원은 6개 있고, 10원짜리는 5개 있어. 자, 900원 만들어. 만들기 할 때 그 중복되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혜인아, 금액이 제일 큰 거 최대치로 사용해서 900원 만들어봐. 그러면 100원짜리 총 몇 개 쓸 수 있어? 최대. 그렇지, 9개. 9개에다 개수를 적어. 그러면 나머지는 빵개 써야 900원이 되겠지? 요렇게 한 가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요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금액이 높은 거 하나씩 줄여가. 그러면 100원짜리를 8개 썼을 때 50원짜리 최대 몇 개 쓸 수 있어? 2개. 그럼 10원짜리 빵개 써야겠지. 됐어?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어? 100원짜리 8개 쓰고 50원짜리 1개 쓰는 거야. 그럼 10원짜리 몇 개 써야 돼요? 5개. 됐나? 근데 10원짜리는 5개가 최대니까 더 이상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00원짜리 줄여 이제. 100원짜리 7개. 그럼 50원짜리 최대 몇 개 쓸 수 있어? 200원 만들어야 되니까
4개 쓸 수 있겠지? 그러면 10원짜리는 빵개. 혜인 일어나. 됐나요? 그 다음 100원짜리 7개고 50원짜리를 이제 1개 줄여. 그럼 10원짜리 몇 개 써야 되지? 5개 써야지. 50 만들어야지. 50원. 그 다음 더 이상 또 줄일 수 있어? 없어? 50원짜리. 10원짜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끝이야. 그 다음 동전. 100원짜리 6개로 줄여. 그럼 50원짜리 몇 개 써야 돼? 얼른 300원 만들어봐. 50원짜리 몇 개? 6개 써야지. 300원. 그러면 10원짜리는 빵개 쓰면 900원 되지? 자, 50원짜리 1개 줄여. 5개. 그럼 그 줄인 50원을 10원짜리로 채워야죠. 이렇게. 더 이상 줄일 수 있어? 없어? 없어. 50원 6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치? 더 이상 100원짜리도 줄일 수 없고 줄일 수 없어서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가지?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금액을 만들어라 그러면 일일이 찾아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동전 문제까지 하면 오늘 끝나. 그 다음에 아까 최단거리는 했고 숙제를 해오면 되겠어요. 근데 잠깐만 있어봐. 숙제가 얘만 있는지 쌤도 있는지를 모르겠네. 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야 경우의 수 30문제도 안 돼. 그 있잖아. 빨리 봐봐. 원리해설 179쪽까지 하고 쌤은 123쪽까지 하면 돼요. 123쪽. 얼마 안 돼. 123쪽. 근데 이제 여기 단어는 되게 계산식이 길지도 않고 문제가 막 길지도 않잖아. 그래서 숙제가 엄청 빨리 끝날 거야. 그러니까 별로 많은 게 아니라고 내 말은. 알겠나요? 내일 시험 봅니다. 개념 공부해갖고 오세요.